한국 대선을 거치면 반드시 전쟁이 터진다는 타너 스님의 말.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식적인 종단 기록이나 승려 본인의 저서에 수록된 발언이라기보다는 주로 제자들이 회고록, 구술 인터뷰 혹은 불교계 구전 자료를 통해 전해온 비공식적인 발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생전 어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특정 사건을 예언하는 식의 공개 발언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그가 남긴 어록과 제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안에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예측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선을 거치면 반드시 전쟁이 터진다는 말은 일부 승려들과 고승, 전승을 통해 반복적으로 회자되어 왔으며 지금도 불교계 예언 전승을 다루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거치며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고승입니다. 조계종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았으며 전통 불교 교학 체계를 정비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강원 교육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한문에 능통하고 유교, 도교, 천문지리에 대한 이해도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그의 설법이나 언행 속에는 불교적 통찰을 넘어 시대 흐름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 녹아 있었으며 실제로 6.25 전쟁을 예견하거나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변화, 서울 천도설 등을 암시하는 발언이 존재한다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들이 어디까지가 실제 타너 스님의 직접 언급이고 어디서부터가 제자들의 해석과 기억인지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선과 전쟁이라는 연결고리는 타너 스님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 극단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문장 중에는 조선은 대선으로 운명을 갈라왔고 그 끝에는 반드시 피가 따른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 표현은 단지 정권 교체의 격변이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충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그가 대선 직후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반복되면서 현대 한국의 정치 일정과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타너 스님의 발언은 일종의 비공식 경고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의 제자였던 일부 스님들은 1980년대 말부터 이 발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자시키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북핵 위기, 2017년 탄핵 정국 이후의 미사일 갈등 등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핵심은 단순히 대선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 국민의 분열과 지도자의 기운이 나라 전체의 운세를 바꾼다는 사상적 기반에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지도자의 덕과 백성의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국가가 안정된다는 전통 교학을 자주 인용하였으며 특히 민심의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것이 현실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백성이 손을 잡지 않으면 하늘도 땅도 손을 놓는다는 말로 표현했으며 이러한 구절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와 연기의 법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대선이 단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이 어떤 흐름으로 결집되느냐에 따라 전쟁이 필연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통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스님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치적 중심지로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전해지며 한 줄기 피가 도성을 휘감고 나면 절로 백성은 고개를 든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남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폭력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교체의 대가로 필연적인 희생이 따를 수 있으며 그 희생은 특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 속에서 대선 혹은 정치 전환기를 전후에 발생한 사회적 충돌, 시위, 폭력 사건, 그리고 군사적 위기들이
이러한 패턴과 일정 부분 겹친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타너 스님의 직접 발언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기억하는 제자들과 연구자들의 해석이 덧붙여진 결과이기에 이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한 고승이 남긴 말이 오늘날의 정치, 사회 흐름과 묘하게 겹쳐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와 함께 타너 스님은 한국 사회가 선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민심의 균형을 잃게 되고 그 공백을 외부 세력이 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이 많은 해에 총이 준비된다는 그의 짧은 한마디는 과열된 정치 논쟁과 권력 투쟁의 이면에 외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으로 해석되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주변 강대국의 전략 변화 등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대선 직후의 몇 달을 지극히 조심해야 할 시기로 분류했으며 지도자가 교체되든 유지되든 그 민심의 충돌과 불안정성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방어 태세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 틈을 전쟁의 기운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신비주의 예언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역사를 관통하는 반복적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이러한 발언은 단지 제자들의 전언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 각계에서 인용되고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일부 정치 평론가나 종교 연구가들이 그의 예언을 현대 정치의 맥락에 끌어다 쓰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대선을 앞둔 시기마다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강연, 출판물 등을 통해 타너 스님의 경고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2020년대 중반 선거를 거친 뒤 남과 북 사이에 반드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식의 확대 해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의 말을 바탕으로 향후 특정 연도의 전쟁 가능성까지 점치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문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어 진정한 타너 스님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는 단지 예언이라는 형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이 지금의 시대 흐름과도 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대선을 기점으로 극단적 분열과 사회적 피로가 반복되었고 선거 이후 민심이 정리되기도 전에 각종 외교 안보 위기가 중첩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군사훈련 격화, 중국과의 사드 보복할 등등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지도자 교체 시기에 외부 위협이 동반된다는 타너 스님의 말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적 공백기와 군사적 긴장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며 타너 스님이 이를 보다 넓은 인과관계로서 인식하고 경고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가 말한 선거가 끝나고도 백성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그 틈을 전쟁이 채운다는 구절은 단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뿐 아니라 심리적 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 분위기를 묘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 전반이 진영 논리에 갇히며 공론장이 파괴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통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국가의 힘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을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분열에서 찾았으며 그 분열의 가장 큰 방아쇠가 대선이라는 구조적 사건임을 직관적으로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이를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매번 대선 후에 시작된다는 말로 표현하며 사람들의 말과 감정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시점에서 이미 사회는 전쟁 상태에 진입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종교적 경고를 넘어서
현대 정치와 사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너스님은 말의 힘에 대해 매우 경계하는 인물이었으며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거 기간 동안 쏟아지는 말의 전쟁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를 소리의 전쟁이 지나간 자리엔 침묵이 남고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건 말이 아닌 마음이다는 말로 요약했으며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심리적 붕괴를 예고하는 철학적 진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적 혐오, 온라인 공격성, 언론의 편향성 등도 이러한 붕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회적 피로가 어느 순간 외부의 위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제 전쟁의 불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 중에는 3번의 큰 소란이 지나야 이 땅에 조용한 봄이 온다는 문장도 존재합니다. 이 말은 해석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읽힐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이를 3차례의 정치적 혼란 혹은 군사적 충돌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국민의식이 3차례에 걸쳐 각성되는 과정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현대사에서 실제로 3차례의 대형 전국 변동, 예컨대 1987년 민주화 항쟁, 1997년 외환위기, 2016년 탄핵 전국 등이 반복적으로 국가를 흔들었고 그 과정마다 대선이 있었으며 그 뒤를 이은 극단적 갈등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적 구조에 대한 통찰이자 경고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타너 스님이 말한 전쟁이 반드시 총과 미사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 공동체 내부의 분열, 그리고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구조적 붕괴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실제 전쟁보다 더 장기적이고 뿌리 깊은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님이 남긴 많은 말들 중 특히 대선을 거쳐 전쟁이 온다는 경고가 반복되어 전해진다는 사실은 단지 그의 명확한 예언력을 말하기보다 이 사회가 그만큼 반복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을 남겼지만 그 말이 전하는 진심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짜로 경고하고자 했던 것은 전쟁이 온다는 말보다 이대로면 전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통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